여러분, 1997년 11월을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 아빠 회사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우리 집도 그때 많이 힘들었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편의점, 카드 결제, 대기업 취업. 사실 1997년에 한번 전부 무너질 뻔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1997년 외환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구독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위기 직전, 한국은 잘 나가고 있었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은 사실 엄청난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시작된 압축 성장이 9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은 1996년에 드디어 OECD에 가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감이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또 빌려서 또 빌려서 사업을 키웠어요. 은행은 기업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고, 정부는 대마불사, 즉 큰 기업은 절대 안 망한다고 믿었어요. 실제로 당시 30대 재벌 그룹의 평균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무려 400%가 넘었습니다. 내 돈 1억으로 4억짜리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다들 어차피 성장하면 갚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997년 초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해 1월 한보철강이 부도를 냅니다. 당시 세계 14위 대기업이 하루아침에 쓰러진 거예요. 설마 이런 큰 회사가? 다들 충격을 받았죠. 근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3월에는 산미그룹, 5월에는 진로그룹이 흔들렸고 7월에는 기아자동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연쇄부도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기아는 10월에 부도 유예 협약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국가관리 체제에 들어갔어요. 이걸 지켜보던 외국 투자자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한국 기업들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리고 비슷한 시기,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동남아시아 전체로 금융위기가 번졌거든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도미노처럼 쓰러졌어요. 외국 투자자들은 생각했어요. 한국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국에 빌려줬던 돈을 하나둘씩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보유고의 진실.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바로 외환보유고예요. 외환보유고는 쉽게 말하면 나라의 비상금이에요. 달러 같은 외화를 얼마나 갖고 있냐는 거죠. 국제거래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로 이루어지거든요.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돈도 달러로 갚아야 하고 수입 대금도 달러로 내야 해요. 그런데 1997년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훨씬 적었어요. 왜냐고요? 당시 한국의 단기 외채,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이 외환보유고의 2배 수준이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통장 잔고는 100만 원인데 당장 이번 달 갚아야 할 빚이 200만 원인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외환보유고로 잡혀있던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미 해외 지점에 예치되어 있거나 투자처에 묶여 있어서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가용 외환은 훨씬 더 적었어요. 11월이 되자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달러가 빠져나가는데 채울 방법이 없었어요. 정부는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IMF에 손을 내밀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합니다. 총 570억 달러 규모였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전체가 멈춘 것 같았어요. 환율은 하루아침에 폭등했어요. 1달러에 800원대였던 환율이 순식간에 1,700원을 넘어섰거든요. 달러로 빚을 갚아야 하는 기업들은 갚아야 할 돈이 하루 사이에 2배가 된 거예요.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금리는 치솟았어요. 은행 대출 금리가 연 30%에 육박했던 시절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어요. 1998년 실업자 수는 150만 명을 훌쩍 넘었고 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IMF 때 갑자기 회사가 사라져서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댓글로 그때 기억 남겨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가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는 게 숫자로 보면 이런 현실이었어요. 금모으기 운동. 실업자는 넘쳐났고 문 닫는 가게들이 줄을 이었어요.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온 나라를 덮고 있던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998년 초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나라가 어렵다니까 내 금반지라도 내놓겠다. 결혼반지, 돌반지, 금목걸이. 약 350만 명이 참여해서 총 227톤의 금이 모였어요. 당시 금액으로 약 21억 달러어치였습니다. 이게 외환위기를 혼자 해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줬죠. 대한민국은 결국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전액 조기 상환합니다. 원래 예정보다 3년이나 빠른 졸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외환위기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쌓여온 과도한 빚, 잘못된 관행, 아니란 믿음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어요. 지금 우리도 어디선가 비슷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봐요.